안녕하세요. 건강정보통 김민입니다. 허리 디스크 하면 대부분 잠시 후에 찬반 양론이 펼쳐지게 되죠.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아주 분분한데요. 사실 많은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수술이 두려워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이 키워지고 나중에는 수술을 해도 완치가 되지 않아 평생 고통 속에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 가능한 허리 디스크 환자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비수술적인 방법들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통에서 허리 디스크 어떨 때는 꼭 수술을 해야 하고 또 어떨 때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통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이영재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허리 디스크 사실 이제 국민 질환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젊은 세대에서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디스크는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중력을 받아 납작해지면서 바깥쪽으로 약간 볼록한 형태가 되는데요. 디스크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웬만한 힘이 가해져도 쿠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디스크가 견딜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게 되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게 되면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를 둘러싼 섬유태가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수핵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디스크병으로 통증을 느끼는 원인은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통증을 일으키고 또한 디스크 내부로부터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분비돼 눌러진 신경에 염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은 통증으로 먼저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작은 통증이 있을 때 병원을 찾으면 빨리 치료가 가능하지만 좀 참다가 가게 되면 병을 키웠다 이런 말을 듣게도 되는데요. 사실 병원을 찾아도 수술을 하란 말을 들을까 봐 겁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좀 꺼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으면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척추 디스크 질환의 정확한 진단은 먼저 환자 증상에 대한 병력 청취를 하고 그 후에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 장비를 통해서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엑스레이는 척추뼈의 외형과 배열을 확인할 수 있고 CT는 디스크의 석회화나 분리증 등 뼈와 관계된 구조물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MRI는 디스크의 변성, 탈출, 협착 상태, 신경압박 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정밀하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환자가 똑같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그 원인은 척추의 불안정증, 비정상적인 성장,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디스크 탈출증, 인대의 손상, 감염 등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요구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치료법이 결정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척추 전문병원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처음부터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수술이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허리 디스크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디스크 치료의 90%는 반드시 수술할 필요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수술해야 합니다. 한번 치료 잘못되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척추 치료가 이제는 전신 마취하에 진행되는 수술 없이도 최소한의 상처로 치유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법은 첨단 의학 장비의 발달함에 따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치료 방향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보존적 요법과 수술요법과 보존요법 사이에 시술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보존적 요법에는 침상 안정,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또한 신경주사 등의 치료가 있고
이와 같은 치료는 단계별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로 인한 신경의 압박이 심하지 않은 경우나 압박이 조금 심하더라도 신경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4에서 6주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역시 다양한 치료 과정의 하나이므로 환자의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수술을 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무조건 수술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말씀하신 치료 방법 중에서 운동치료나 물리치료는 좀 익숙하기도 하고요. 이것만으로 완치가 된다고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먼저 물리치료와 운동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물리치료에는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도수치료, 또한 찜질팩 등을 이용하여 열치료와 전기치료, 초음파 치료, 레이저 기구를 이용한 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척추뼈와 뼈 사이 공간을 넓혀주어 통증을 감소시키는 견인치료, 강압치료 등이 있습니다. 운동치료는 척추뼈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약해질 수 있는 뼈와 관절을 보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법 중에 센터러 척추 안정화 시스템이 있는데 허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런 센터러로 운동하는 모습이 방송되어 화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센터러는 중력을 이용하여 8개 방향으로 척추의 불안정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척추의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 심부 근육까지 강화시켜 일반적인 허리 운동이나 헬스 운동만으로는 치료가 힘든 척추의 불안전 요소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척추 관절 움직임 없이도 자기 체중과 중력을 이용해서 신체 기울기를 이용한 검사로 안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 골류압 수술 환자, 고령자까지도 비교적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물론 환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실제로 의료진에서도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디스크가 돌출 등의 질환이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면 반드시 약물치료나 척추시술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통증이 있다고 해서 빠져나온 디스크를 처음부터 수술로서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수술로 야기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나 위험을 줄이면서 디스크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없애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작은 부위라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와 근육, 인대가 일부이지만 손상될 수밖에 없고 비수술적 치료는 최대한 신체의 정상 조직을 보존하고 통증 발생 부위를 정밀하게 치료하는 것이 목표이고 치료하는 데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장기적인 삶까지 고려하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조금 통증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게 이렇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이후에 후유증도 줄어들고요. 훨씬 더 수월하게 병을 치료하고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병원 찾는 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미 이제 병이 진전이 됐고요. 통증은 너무 심해지고 보존적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디스크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그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디스크 환자가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호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존적인 치료나 시술적인 치료에서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요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마비 증상을 보인다. 두 번째는 대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진다. 세 번째로 통증이 너무 심하여 수일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을 받아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본 이런 증상들,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아쉽게도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상태가 이보다는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비수술적인 방법들 고려해볼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앞서 보신 운동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외에도 비수술적인 큰 수술이 아닌 또 시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수술적인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디스크 질환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로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 디스크 자체를 성형하는 디스크 성형술 등이 있고
제거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엄밀히 보면 수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 하에 피부를 불과 1cm 미만으로 절개한 후 내시경을 삽입해서 정상 조직은 거의 손상을 주지 않고 탈출된 디스크만 제거하는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절제술이 있습니다. 먼저 신경차단술은 신경치료의 일종으로 염증과 부종이 있는 신경염증을 가라앉히고 자극되어 부있는 신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경성형술은 통증 유발 부위에 더욱 정확하게 도달 가능하게 하는 발전된 시술로서 국소 마취 후에 꼬리뼈 틈새를 통해서 도관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병변 부위로 정확하게 도달시켜 약물 등을 주입해서 신경과 디스크 사이의 유착을 풀어주고 신경에 가해지는 압박과 통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 등을 제거하고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신경성형술은 비교적 간편한 시술에 속하며 시술 후 처치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당일 외래로 내원한 환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수술이 아닌 시술적인 방법으로 어리 통증을 없앨 수 있다,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귀가 번쩍 뜨이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하신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디스크 성형술, 디스크를 바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술적인 치료에 더 가깝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내시경으로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나 심하지 않지만 돌출이 있는 경우에도 많은 환자들이 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제어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외래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은 진단 방법과 치료술이 발달하여 수술로서 제거할 필요까지는 없는 이런 애매한 경우에도 MRI, CT 등의 정밀한 영상검사와 통증 유발 검사 등을 통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를 정밀히 확인한 후 해당 디스크를 매우 가는 고주파나 플라즈마를 이용한 미세 내시경을 이용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디스크 내의 부위를 정확하게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안정화시키는 시술도 많이 시행되는데 상당히 만족할 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다르지만 경막외 미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막외 미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국소 마취한 후에 꼬리뼈로 내시경을 삽입한 후 디스크와 주변 신경을 영상같이 보면서 MRI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병변도 눈으로 확인하며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신경 유착을 풀어주고 일부 터져나온 디스크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적응 대상은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또는 수술 이후 통증이 재발된 경우 심하진 않지만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경도의 척추 전방 전이증, 요통, 하지 방사통이 심한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적응 대상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디스크 정도가 심각해진 단계에도 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꽤 많이 제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내시경으로 가능할까요? 일부가 아니라 부위가 좀 커져도? 네, 디스크 탈출증으로 결국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전신 마취 하에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이 아닌 국소 마취 하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스크가 매우 단단한 석회화 된 경우나 마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신 마취하에 시행하는 수술을 해야 하지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 설명한 디스크 성형술이나 경막 외 미세 내시경 치료술 등에 이용되는 매우 가는 미세 내시경보다는 조금 더 구경이 크지만 한 6에서 한 8mm 정도의 작은 내시경을 위해서 피부만 1cm 이하로 작은 절기를 통해서 디스크 내부에 직접 관을 삽입해서 탈출된 디스크만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고 또 전신 마취의 수술 결과와 매우 비슷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아주 결과도 우수합니다. 이런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은 많은 시술을 가진 오랜 임상 경험을 쌓은 병원과 고도로 숙련된 전문의에게 받아야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절개를 하고 수술하게 되면 수술 부위를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회복도 좀 느리게 되고요. 큰 수술을 받는다는 부담감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1cm 정도의 절개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건강백과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허리 통증 유발하는 디스크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글쎄요, 수술도 비수술적인 방법도 이런 치료들이 필요 없는 상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리 통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보시죠. 오늘의 건강백과에서는 허리 디스크 환자를 위한 운동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는 걷기나 등산이 좋습니다. 걷기는 뼈를 강화하고 허리 유연성과 근육 단련에 좋은 운동입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다면 평지 걷기나 야트막한 산을 오르는 정도의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몸 전체를 무리 없이 골고루 움직이는 데다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하지의 혈액순환과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척추의 균형을 잡아줘 특히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입니다. 피해야 할 운동은 수영입니다. 특히 허리를 뒤로 젖히는 저병은 허리에 부담을 주기 위해 삼가야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 전방 분리증이나 척추 후 관절병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절대 피하도록 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운동적 치료 방법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증상과 병증의 진행 정도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해 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건강백과였습니다. 네, 건강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항목들 알려드린 모든 건 좀 어렵겠지만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허리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제가 대신 여러분께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허리 통증 알아보신 분들 또 디스크다 한 번이라도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은 집에 요거 하나씩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조기요. 네, 뭐 앉아 계실 때나 걸어 다닐 때 보조기 착용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과연 실제로 치료에도 보조적인 도움을 좀 주긴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다양한 허리 보조기가 등장하면서 보조기가 디스크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에 궁금해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보존적인 치료 방법과 마찬가지로 보조기 역시 튀어나온 디스크를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로 생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면 복압을 높여주고 환자 본인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지만 오랜 기간 착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조기들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허리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보조기 없이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시켜 약해진 척추와 디스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주변 근육이 약해진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시는 건 삼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보조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할 정도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 거죠. 통증이 있어서 쉽게 걷지 못하는 정도다 보면 되는데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뭐 이런 걸 활용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지 많이들 여쭤보셨어요. 네,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이라는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과 시술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절개와 마취의 유무에 있습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 일반적으로 3cm 내외의 절개를 하고 뼈와 또 조직을 제거한 후에 디스크를 제거하지만 내시경을 이해하는 시술법은 국소 마취하에서 가는 관을 삽입하여 나쁜 병맥만 제거하기 때문에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상 조직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시경뿐만 아니라 레이저 고주파 등을 사용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CT와 수술 전후 MRI 사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거 여부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도 도입되어 보다 정확하고 성공적인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결국 보조기를 착용할 정도로 몸에 무리가 가고 힘이 든다면요, 이제 시술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요법 그리고 그 외 물리치료를 받아보시고 진전이 없다면 이제 시술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꼭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임신 기간 중에 허리 디스크에 대한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치료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약물 치료도 그렇고요. 몸을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임산부의 디스크 치료 좀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임산부들은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그 무게 때문에 자연히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척추에도 많은 무리를 주게 됩니다. 정상적인 분들도 임신을 했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디스크를 앓고 계셨다면 더욱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럴 땐 감압 치료라고 해서 디스크 감압 장치로 디스크 내 압력을 음압으로 만들어서 신경의 압박을 일부 감소시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과 허리 부위 모두 적용 가능하며 특히 약물이나 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임신부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통증은 디스크병, 인대 비후증, 관절염, 뼈 돌출 등으로 척추신경이 기계적으로 눌리고 눌린 신경 부위에 국소적 염증이 동반되어서 주로 나타납니다. 척추신경 염증은 돌출된 디스크 조직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적 물질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생기게 되고 미세신경 치료는 통증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서 신경 주변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돌출된 디스크를 일부 수축시키고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경막의 신경치료, 신경건치료, 후관절 치료 등이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도 꽤 다양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아마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연령대가 얼마든 연로하신 분들까지도 그리고 임신을 하신 상태든 그렇지 않든 디스크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여러분 상태에 가장 적합한 가장 최소화된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그보다 좋은 건 허리 통증이 오지 않도록 바른 자세 유지하고 평소 생활 습관 잘 들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건강정보통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이영재 과장 모시고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가능한 허리 디스크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 질환, 특히 디스크 질환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또한 요즘은 워낙에 첨단 장비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검증되지 않은 수백만 원짜리 그런 고가 약을 드실 필요도 없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면 되니까 환자분들 겁을 내지 마시고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오셔서 경험 많으신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척추 질환 예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통에서는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 하면은 뼈가 약해져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스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칼슘을 섭취하곤 하는데요. 칼슘의 많은 건강 보존식품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몸에 오히려 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역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칼슘의 경우에 주목할 만한데요. 일일 권장량을 훨씬 더 넘어서는 양이 칼슘 보조제에 들어있다 보니까 석회화가 되어서 오히려 몸에 결석이 생기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 근육은 물론이고요. 허리뼈,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역시 바른 자세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양 상태를 좋게 하고 몸을 튼튼히 하면은 기본적으로 건강해지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남아있는 통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아주 작은 치료법으로 완치시켜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정보통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